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말이 많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규제주의 풀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바로 규제지역 해제는 안 할 것 같죠. 곧 대선이기 때문에 현재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되지. 현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 대구 규제지역은 해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항의를 한다, 문의를 한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쌓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부 자체에서는 규제 해제는 안 할 것 같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제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미분양 12월 보고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번 11월 달보다는 대구의 미분양이 사실 줄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차트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미분양이 줄었는데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 명분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미분양 보고 확인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건설사에서 얼마든지 요청을 해서 미분양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 일단 이런 자료는 다 올립니다. 자료 통계적으로만 얘기하면 미분양이 일부 소진이 되었죠. 2,000가구가 넘었던 미분양이 1977가구로 미분양이 해소가 됐으면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 말할 건데기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들은 정확하게 맞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약 4,000가구 정도 미분양이 났다. 근데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양 계획을 잡아놨는 아파트들을 대거 연기를 시켰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어차피 분양 자체가 되지 않는 입장이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석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뒷전으로 다 계획을 뒤로 잡아놓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부동산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아무래도 규제를 좀 풀면은 거래 자체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일부는 좀 나아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갈아타기를 못하는 분이나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겠느냐 내리겠느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 계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이게 쉽게 그렇게 오르겠느냐. 예, 우리가 매스컴이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하죠.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TV 방송이고 대대적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하락이다,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 적어도 2, 3억대의 아파트들 아니면 적어도 4, 5억대의 일부 아파트들 실입주를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미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주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64%의 10명 중에 6명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다 하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장단에 뭘 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언제쯤에 집을 사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북구 쪽에 미분양의 거래 자체가 아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동구도 마찬가지 복무동 쪽에 미분양이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아직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달서구도 마찬가지 보면은 미분양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대부분 달서구의 일부 조금 그 다음에 북구와 동구 쪽에 사실 미분양이 많이 났는 상태고 아파트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시더라도 달서구의 위치가 좋구나 아니면 남구나 적어도 수성구가 좀 부담스러우면 중구, 남구 쪽, 달서구의 위치가 좀 좋은 쪽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금액이 아주 저렴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아파트를 2023년까지 봐야 되나요? 24년까지 봐야 돼요.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22년부터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파트 동향은 너무 중점적으로 몰입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기사나 좀 보시고 유튜브나 대강 한번 훑어보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세를 얻어야 됩니까? 월세를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또 월세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도 있다 보니까 또 월세를 얻어야 된다. 지금 이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지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해서 걷어야 될 겁니다.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100% 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값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시킨다는 게 뭐 공약이죠. 물론 공약도 이때까지 100% 지켜진 사례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세수도 걷어야 되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도 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규제지역을 전국의 규제지역을 함부로 그래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하락할 때 구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전에 그때 되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이 내려서 매매를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뭐 유수에서 0.02%, 0.03%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치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구의 수성구나 아니면 뭐 남구, 중구에 한 번씩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가격이 좀 내려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물이 있음에도 사실 거래는 잘 안 되고 현재 보다시피 마찬가지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촉진지구, 뭐 도시정비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구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 일단 대구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로 아파트 거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뉴스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들이 상승을 하였고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가격들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기본적으로 통상가 건물, 왜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모르겠지만은 2주택, 3주택이 되면 취득세만 해도 8%, 12%가 나오죠. 그래 되면 우리가 통상 뭐 10억이다. 뭐 8%가 아니고 10%만 잡아도 기본적으로 기타 비용을 다 합친다고 하면 1억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즉 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취득세 감면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나름대로 세금 절충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세금이든 뭐 취득세든 어떤 지출 금액이든 간에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요. 금액이 저렴할 때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드랑길을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드랑길을 비교를 한다면은 드랑길에 2016년에 되도록이면 땅이 88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랑길 대도로변 땅 근자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평당 4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볼 수 있고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기존에 뭐 아파트처럼 한번 내렸다 올랐다 반복을 했는 사례도 없었어요. 찔끔찔끔 올라서 계속해서 금액이 상승했고요. 또 범물동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범물동이 평당 8m 거래 금액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 300이다면은 2015년에도 700만 원, 2018년에도 500만 원, 2019년에는 또 1300만 원. 이게 위치와 따라 다 틀려요. 금액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거나 옛날
상황터를 뒤돌아보면은 예전부터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가격들은 찔끔찔끔 오르기다 올랐고 아니면은 거래가 많이 없었던 사례는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물량이 폭증해서 가격이 내린 사례는 없었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아파트는 항상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위치. 당연히 모든 게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어느 위치에 부동산을 사느냐에 따라 가격 상승은 천차만별이고요. 동네마다 또 틀리고 도로 상황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기가 또 중요한 것이고 덩치득세를 너무 따질 필요는 또 없으십니다. 물론 주택에 대해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보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투자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통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제외하고 통상가를 구입하려면 가격대가 높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층으로 된 상가, 단층으로 1, 2층으로 된 상가 이런 위주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같은 경우는 또 사실상 따져보면 8m에 1, 2층 주택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취득세를 내더라도 좋은 위치에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게 괜찮고요. 통상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말 상권이 좋지 못하다면 향후 지가 상승 요인도 문제지만은 세를 놓는다는 게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식당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항상 몰려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또 항상 술을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상가 마찬가지 임대 자체도 원활하게 임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는 너무 큰 상가보다는 좀 작은 상가 위주로 위치가 좋은 곳을 선택한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집이 없는 분들 위주로 아파트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집이 없더라도 굳이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으로 지어놨는 건물에 아니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산다면은 그것 또한 새로운 투자 형태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축 상가주택, 1층 상가만 들어가면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에 13, 14억대도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들이 아니면 다가구 건물들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5억, 6억대 이상의 상가주택을 원한다면 이왕이면 정말 좋은 위치에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구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세 부분도 마찬가지 또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대선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 해제는 이 정권에서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거래가 좀 안 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부동산 입장에서 거래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 규제 때문에 결국은 대출이죠. 대출에서 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을 살려고 하든 아파트를 살려고 하든 녹음 대출,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공약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가주택이든 원룸 건물이든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매물도 지금 해도 않은 종상향 바람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종상향하고도 실제 큰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근데 기존에 종상향이라고 얘기해서 팔린 물건들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있는 매물들은 나와 있는데 옛날부터 안 팔리던 것들 그나마 좀 찾아갖고 쓸모있게 만들어 보려고 찾아봐도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의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종상향은 아무래도 대선이 지나야 되고, 대선이 지난다고 해도 세수를 걷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쉽게 규제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그리고 뭐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막연히 유튜브만 보고 인터넷만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논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상가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통상가 건물의 집가 상승은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상가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뒤돌아 봐야 되고요. 또 전세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월세로 살아야 됩니까? 전세로 살아야 됩니까? 저도 뭐 월세로 살아라 뭐 그런 어떤 뭐 내용들도 봤는데, 사실 제대로 된 전세를 얻는다면 쉽게 전세를 잘 나가는 아파트를 얻어서 전세에 사는 게 맞죠. 월세 80만 원, 100만 원 절대 지금 이 시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만 보시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깡통 전세도 조심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 전세도 사실상 잘만 얻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만 좋고 잘 나가는 전세만 얻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 봐서 이 방송을 들으니까 이 얘기하고, 저 가서 저 방송 들으니까 저 얘기하고, 또 매스컴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은, 또 전문가들은 가격이 상승한다, 뭐 부동산에서는 하락한다. 이게 자기 기준이 없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그릇 메고 장에 가는 순간 끝나는 거죠. 옛날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상황에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전세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현재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입으로만 떠드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